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가지고 광종과 성종의 다양한 정책들, 광종의 노비안건법이라던가 과거제, 성종의 어떤 최순호를 중심으로 한 어떤 시모 28조의 내용들 이런 것들을 살펴봤고,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성종 때 만들어진 이성육부라고 하는 중앙 정치 제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 정치 제도에 대해서. 중앙 정치제도. 이 고려의 우리가 중앙정치제도 먼저 어떻게 조직이 되어 있는가, 고려의 중앙정치제도가 어떻게 조직이 되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은 가장 먼저 이제 왕이 존재하고 있겠죠. 가장 먼저 왕이. 그렇죠. 나라를 이끌어가고 국가의 어떤 통치, 정치의 중심이 되는 이 왕이 있고, 이 왕과 함께 국가의 정치를 이끌어가는 그렇죠. 여러 제도, 기구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게 바로 중서문화성과 상서성,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중서문화성과 상서성, 중서문화성과 상서성. 왕 밑에 이제 국가의 주요 정치 기구로서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이라고 하는 이성이 존재하고 있어요. 이성. 이 중서문화성에서 했던 이들은 국가의 주요 정책들을 심의하고 그 논의에 따라 결정하는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중서문화성이 되겠고, 이렇게 이제 중서문화성에서 국가의 고위 관료들이 모여서 결정된 정책들을 실질적으로 실행하고 집행하는 곳이 바로 이 상서성이라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서문화성, 상서성 이 이성에서 그렇죠. 국가의 주요 정책을 논의 결정하고 실질적으로 집행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요 상서성 이제 밑에 상서성 아래에 요 국가의 주요 정책들을 실질적으로 도맡아서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는 6개의 부서가 존재를 하게 돼요. 이, 호, 예, 병, 형, 공이라고 하는 이부, 호부, 예부, 형부, 병부, 공부라고 하는 요 6개의 부서가 존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6개의 부서들에서 이제 각각 맡은 바 임무, 맡은 바 이제 정책들을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상서성 아래에 이렇게 6개의 부서가 있으면서 요 6개의 부서들이 각각 이 부서에서 맡은 임무들을 이제 정책적으로서 시행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 부서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뭐 대통령이라던가 뭐 여러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그렇죠. 정책들을 결정을 하면은 그 정책들을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는 건 그 밑에 있는 이제 여러 가지 부서들이죠. 그렇죠. 뭐 군사적인 일들은 국방부, 또 뭐 문화와 관련된 일들은 뭐 문화체육관광부, 또 외교와 관련된 일들은 외교부, 이렇게 부서가 나뉘어서 각각 맡은 바 임무를 하듯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병부에서는 군사와 관련된 일들, 예부에서는 그렇죠. 뭐 외교라던가 그 당시 어떤 여러 가지 예절이라던가 문화라던가 이런 관련된 일들을, 또 형부에서는 뭐 범죄와 관련된 일들을, 이런 식으로 부서가 나눠서 여러 가지 국가적인 주요 임무, 주요 정책들을 실시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왕 밑에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이라고 하는 이성, 그 다음에 이렇게 육부가 있으면서 우리가 앞서 봤듯이 고려의 중앙정치제도는 이렇게 이성 육부가 중심이 된 정치제도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고려에는 이렇게 이성 육부가 딱 중앙정치제도의 어떤 중심이 되고, 요거 이외에 또 존재를 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이제 중추원이라고 있어요. 중추원 역시 이제 국가의 어떤 고위 관직들이 있는 기구로서 여기서는 군사 기밀이라던가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이러한 업무들을 맡았고, 그 다음에 요 3사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요거는 국가, 재정, 회계, 돈 관련 업무들, 이런 업무들을 주로 맡던 곳이 이제 3사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사대가 있는데, 어사대는 어사대라고 하는 이름에서부터 우리가 조금 느낌이 오듯이, 그 조선시대 보면 이제 암행어사 이런 것들이잖아. 암행어사가 하는 일들이 뭐예요? 그렇죠. 부정부패한 관리들 막 잡아내는 거죠. 그렇죠. 관리들을 감시하고 감찰하는 기구인 요 어사대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의 중앙정치제도는 이성육부라고 하는 요 중앙정치제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거 외에도 중추원, 3사, 어사대와 같은 기구들이 있다는 거. 요거 외에도 또 하나 우리가 또 중요하게 알아둬야 될 게, 고려에는 다른 그 어떤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독자적인 회의 기구가 존재하고 있어요. 뭐 조선에서도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전에 신라나 삼국시대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중국에서도 나오는 게 아닌 고려에서만, 오로지 고려에서만 볼 수 있는 고려의 독자적인 회의 기구가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라고 하는 독자적인 회의 기구가 있었어요. 이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은 그 당시 중서문화성이나 중추원에 있던 고위 관료들이 국가의 어떤 중요한 일이 발생했을 때, 임시적으로 모여가지고 회의하는 기구가 바로 이 두 가지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었어요. 즉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은 그렇죠, 고려의 고위관직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회의기구, 다른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오로지 고려에서만 존재하는 회의기구가 되는 거예요. 이 도병마사는 주로 어떤 일들을 회의했냐라고 하면 국방이나 군사 문제와 관련해서, 식목도감은 주로 국내에서 벌어지는 여러 제도나 법률과 관련된 문제들을 회의했던 곳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병마사는 주로 국방 문제, 식목도감은 주로 국내의 제도나 법과 관련된 문제들을 회의했던 기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의 우리가 중앙정치조직은 이렇게 왕이 있고, 그 밑에 이성육부가 있고, 그 외에 중추원, 3사, 어사대가 있고, 고려의 독자적인 회의기구인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고려는 이러한 중앙정치조직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고려의 중앙정치조직의 우리가 특징을 조금 살펴보면은, 고려의 중앙정치의 특징을 보면은, 첫 번째로는 당나라의 영향을 받았다. 즉, 당의 삼성육부를 수용한 당의 삼성육부의 영향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당나라의 중앙정치제도 역시 삼성, 세 가지의 성에 그 밑에 6개의 부서가 있는 삼성육부의 형태를 띠고 있었는데, 고려는 이러한 당의 삼성육부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죠, 이성육부로서 중앙정치제도의 중심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나라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고, 요거와 함께 이제 중국에서 당나라에 이어서 등장을 하는 나라가 송나라인데, 요 송나라의 영향도 받았다는 게 또 하나의 특징이에요. 이 송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게 바로 요 중추원과 3사였어요. 3사. 이 중추원이나 3사라고 하는 기구가 이제 송나라 때 등장을 하는 중앙 정치 기구인데, 그래서 이 송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고려 역시 중앙 정치 기구로서 중추원과 3사를 받았다는 거. 또 하나의 특징은 이렇게 고려는 중앙 정치 제도를 당과 송,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었었는데, 그거와 함께 그렇죠, 단순히 이제 중국의 것만 받아들인 게 아니라 고려의 독자적인 운영 모습들이 나타난다. 고려의 독자적인 운영 모습들도 나타난다는 거. 대표적인 게 도병마사, 식목도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중국이라던가 다른 그 전에 어떤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라고 하는 고려의 독자적인 어떤 귀족들의 회의 기구, 도병마사, 식목도감을 만들면서 요게 이제 고려의 중앙 정치제도에서 볼 수 있는 고려의 독자적인 운영의 모습이다 하는 거.
고려의 중앙정치제도 특히나 요 특징들, 당나라의 영향, 송나라의 영향, 고려의 독자적인 모습이 나타난다. 요 특징들 다 기억을 해두고, 특히나 요 고려의 중앙정치제도 가장 잘 등장을 하는 게 바로 요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 다른 어디에서 볼 수 없는, 그렇죠, 고려에서만 볼 수 있는 거니까 고려의 역사를 살펴보는데, 고려를 설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도병마사, 식목도감은 특히나 잘 기억을 해둬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고려의 중앙정치제도는 이성육부라고 지칭하게 되고,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